국토교통부가 기존 한강 신도시 북쪽에 4만 6천 세대 규모의 김포 한강 2 신도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역세권 중심 콤팩트 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인데 주요 내용을 짚어봅니다. 정부가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경제성과 건설 폐기물 처리장 문제로 지자체들 간의 합의가 어려웠는데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포 시민들은 5호선 김포 연장과 콤팩트 시티 조성을 반기면서도 교통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천시는 김포시와 서울시, 서울 강서구 등 3개 지자체가 협의 없이 5호선 김포 연장 협약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인천시는 5호선 검단 경유 노선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김포 한강 2지구를 콤팩트 시티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콤팩트 시티는 어떤 것인지 또 주택 공급은 언제 시작되는지 이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김포 한강 2 신도시는 김포 마산동과 운양동, 장기동과 양촌읍 지역 등 730여만 제곱미터 땅입니다. 계획 인구는 4만 6천 가구로 기존 한강 신도시 인구까지 더하면 앞으로의 한강 신도시는 분당 신도시 규모의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김포 한강 2 신도시를 역세권 컴팩트 시티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세권 컴팩트 시티는 GTX와 5호선 등 철도를 연계하는데 도심 항공교통 UAM 정거장까지 들여와 각종 지상 대중교통과 연결할 계획입니다. 광역 환승센터를 통해 수평 수직 이동이 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광역교통망 역세권에는 고밀도 복합개발을 유도합니다. 역세권 300m 이내에 대형 오피스 건물과 복합 쇼핑몰을 배치하고 청년주택과 스마트시티 기반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초역세권 인접 지역에는 4차 산업 업무단지와 산학연 융복합 연구단지 등 자족기능 클러스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역세권 컴팩트 시티의 핵심은 일자리 연결입니다. 김포 한강 2 신도시는 서울 인접 배드타운 이미지를 벗고 서울 마곡과 일산 테크노밸리, 부천 대장과 계양 테크노밸리 등 일자리 도시들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이나 도시부로 연결될 수 있는 일반적인 철로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노선이 개통돼야 되고요. 그런 과정에 자족도시도 성장하려면 이 김포 주변 지역에 국가공단이나 또는 지방산업단지가 형성돼서 자족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되면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전략 영향평가 등을 거쳐 2023년 하반기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5년 지구계획 승인이 끝나면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김포 한강 2지구와 주변 지역의 투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 행위를 제한했습니다. 또 지난 2017년 이후 최근까지 있었던 부동산 거래 중 이상거래 560여 건을 선별해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김포에 추진되는 콤팩트 시티는 철도역을 중심으로 개발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지하철 5호선과의 연계는 이번 도시개발 구상의 핵심인데요. 최대 관건으로 꼽히던 지자체 합의까지 성사되면서 5호선 연장,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이름을 올렸던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지자체 합의라는 전제 조건은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과제였습니다. 낮은 경제성 역시 김포시가 보완해야 할 점 중 하나였습니다. 경제성이 확보된 최적의 노선 계획과 또한 추가 검토 사업의 전제 조건인 노선 계획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하지만 한강 2 콤팩트 시티 개발에 따라 5호선 연장은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철도역을 중심으로 개발되는 콤팩트 시티, 5호선은 개발 사업의 핵심입니다. 주택 공급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면서 5호선 연장하는 사업 타당성도 갖추게 됐습니다. 여기에 오랫동안 난항을 겪은 지자체 합의도 뒤따랐습니다.
서울시와 강서구, 김포시는 논란이 됐던 방화 차량기지와 건설 폐기물 처리장 이전을 두고 엇갈렸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차량기지는 5호선 종점으로 옮기고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들의 이전을 지원하는 게 주된 합의 내용입니다. 다만 세부 노선을 포함한 인근 지자체 간 추가 협의는 필요합니다. 뒤늦게 본 궤도에 올랐지만 남은 과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추진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와도 딜레이가 된다거나 무산된다거나 하는 사례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이 정부와 시가 약속한 대로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부는 추후 지자체 협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내년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5호선 연장안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 지자체 합의에서 빠진 인천시가 서울시와 김포시의 합의안에 반발하고 있어 향후 지자체 논의는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네, 경기도 김포시에 4만 6천 가구 규모의 신도시급 신규 택지가 조성됩니다. 이에 맞춰 서울 지하철 5호선을 연장하게 되는데요. 네, 서형배 김포 검단 시민연대 위원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신규 택지 조성 발표 관련해서 지역사회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궁금한데요.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만약에 신규 택지 발표만 났다면 부동산 경기도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을 건데요. 이번에 5호선 발표도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은 신규 택지까지 발표한 마당에 이번만큼은 5호선이 무조건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면서 반기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교통 문제 관련해서 그동안 김포 시민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5호선 연장도 함께 추진되는데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많이 노력을 해온 만큼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정말 감회가 새롭죠. 작년 4월부터 수많은 시민들이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코로나 시국에서도 몇백에서 몇천 명이 참여했었던 촛불 시위를 비롯해가지고 천여 대의 자동차가 행진하며 항의했던 드라이브 챌린지, 그리고 2차례 청와대 삭발식, 풍선 시위, 릴레이 1인 시위, 국회 앞 시위, 많은 유력 정치인들이 골드라인을 타게끔 했던 골드라인 챌린지 등이 생각나는데요. 최근에는 많은 시민들과 5호선을 염원하며 방화역에서 통진역까지 35km를 또 완주했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운동을 했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껏 함께한 김검시대 비대위원들과 시민들께 정말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김병수 시장님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포 한강의 성공적인 조성과 함께 김포 시민들을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과제가 또 남아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건설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될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들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철도 개통 관련해서 컴팩스 시티가 생기고 2, 3년 후에 들어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도 너무나 힘든 지하철 상황인데 검단 신도시가 전부 입주하고 컴팩트 시티까지 입주하고 나서 2, 3년을 두량짜리 골드라인으로 버텨라?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컴팩트 시티 입주 전에 교통이 선결되어야 한다가 김검시대 입장입니다. 그리고 배드타운이 아니라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 차세대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와 기업 유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포는 한강을 끼고 있는 도시지 않습니까? 그런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니까 마곡이나 판교처럼 되지 못하리란 법도 없다고 생각하고, 인프라, 기업, 교통 이 세 가지가 병행이 된다면 꼭 명품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포 검단 시민연대 서형배 위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도시철도 5호선 연장 업무 협약에서 빠진 것에 대해 인천시가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인천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사전 협의 없이 서울, 김포 간 협약이 이뤄진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5호선 연장 사업은 현재 종착역인 서울 강서구 방화역에서 인천 서구 검단과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 등지로 노선을 23.9km가량 추가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강화까지 5호선을 추가 연장하는 구상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서울시가 5호선 방화 차량 기지를 비롯해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 이전 등을 연장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며 사업은 난항을 겪어왔는데요. 지난 11일 지자체 간 이루어진 업무 협약에는 인천시가 빠진 채 진행됐습니다. 앞서 인천시는 김포로의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 이전도 사실상 인천 서구로의 이전과 마찬가지라며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는데요. 인천시는 서울시는 물론 김포시와의 협의를 지속해 5호선 연장 사업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 대한 개발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도심 항공교통은 물론 스포츠파크와 습지 생태공원 등이 들어서는 에코 메타시티로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일대를 개발하겠다는 인천시의 계획에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시가 내놓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에코 메타시티 개발 청사진입니다. 매립지 종료와 함께 제2매립장은 도시항공교통인 UAM 시험장과 다목적 스포츠파크가, 제3매립장은 시민 열린공간, 제4매립장은 습지 생태공원으로 각각 조성할 계획입니다. 매립지 계획으로는 인천시 주도의 계획으로 전환하여 다목적 스포츠파크, UAM 특화단지 등을 계획하여 향후 소유권 이전의 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매립지 상부 계획은 현재 여건을 고려한 상태에서 시민을 우선에 두고 신성장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계획으로 향후 매립지 종료와 함께 인천시가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유정복 인천시장은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26년까지 수도권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며 이 같은 매립지 활용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인천시의 계획에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립지 종류가 전제돼야 가능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매립지 종류에 대한 대책이나 어떤 것도 없이 사자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는 말 외에는 지금 진행되거나 구체적인 상황들이 없지 않습니까? 더욱이 제2매립장의 경우 지난 2018년 매립을 종료했지만 집안 침하와 침출수 발생으로 폐쇄 신고 후 최장 30년간 안정화 기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가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기 전까지 제3매립장 사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기관 간 협의를 지속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와 함께 에코 메타시티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인천시. 대체 매립지 선정 이전까지 인천시의 계획이 현실화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인천시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2억 4천만 원 규모의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최근 경기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인데요. 지원 대상은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된 상권으로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상권당 최대 2천만 원으로 12개 내외 상권의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시는 오는 25일까지 접수를 하고 이달 말까지 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 사랑상품권인 인천 이음 운영 대행사로 코나아이 농협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4일까지 실시한 운영 대행사 선정 입찰 공고에 3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는데요. 협상 적격자 1순위로 코나아이와 농협은행의 컨소시엄이 결정됐습니다. 2순위는 신한카드, 신한은행 컨소시엄, 3순위는 나이스정보통신, 하나은행 컨소시엄이었습니다. 시는 조만간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 과정을 거쳐 운영대행 협약을 체결한 이후 내년 1월부터 3년간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